결혼한 지 이제 3년 차가 된 이 씨는 명절만 앞두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바로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시누이 때문인데요. 시누이가 자신의 시가에서는 차례 음식을 나누어서 하기로 했다면서 명절 때마다 음식을 친정에서 해간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친정에 온 시누이가 음식을 만들기는커녕 아이를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결국 모든 음식을 이 씨가 만들게 된다는 건데요. 매번 시누이의 시가 차례 음식까지 혼자서 만드는 게 불만인 이 씨는 남편에게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시누이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백다니 아나운서 한복 입고 나오니까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일단 한복까지 입고 나오셨으니까 추석 연휴 명절 인사 한번 그거부터 하고 가시죠. 명절 인사. 네, 우리 가족분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명절이긴 하지만 태풍 피해로 명절의 즐거움보다 또 걱정이 앞서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달이 뜰 때 가족분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 소원을 보내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다이아나 이게 지금 오늘 사연이 음식 장만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백다이아나 아나운서도 집이 이제 지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죠, 울산. 내려가면은 어떻게 요리를 합니까? 네,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명절에 음식을 마련하는데요. 어머니와 작은 어머니께서 준비하실 때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워낙 솜씨가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러 가야 된다든지 콩나물을 다듬는 일이라든지 이런 작은 일들을 열심히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산 가셔서 수고하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별별 상담소 시작해보죠. 자, 먼저 이 씨. 이 결혼한 지 3년 차 됐는데 언제부터 시누이 씨가 음식까지, 내조상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네. 그거는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게 좀 애매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결혼 3년 차인 이 씨 부부인데요. 아직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이 씨 부부보다 1년 늦게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돌이 안 지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제 이 씨가 며느리로서 명절 전날에 시가에 가도 시누이는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이 씨 혼자 시가에서 차례 준비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시누이의 시댁 음식을 시누이의 친정에서 해간다면 명절 전날에 그 아이까지 데리고 친정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까지는 아니고 아이는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엄마가 네. 가는데. 아니, 이거 교수님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시누이의 시가가 요즘에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각자 음식을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누이 쪽에서는 코로나가 있고 이쪽에서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은데 자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누이가 이제 그 어린 아이가 돌이 안 된 아이가 있어서 집에서 혼자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친정에 와서 이제 음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시누이가 이렇게 오니까 그럼 친정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지 어서 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매 명절 때마다 이 시누이한테 이번 명절에는 어떤 음식을 해서 가져갈 거냐고 먼저 묻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여기 와가지고 그 시누이가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면은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서 이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가 나중에 음식만 가져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정 그렇다면 사서 가져가시면 된다고. 자, 김회진님이 어머 이거 우리 집 얘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러고 계세요. 이게 이런 경우가 좀 있나 보네요. 자, 그런데 모여서 여럿이서 음식을 장만하면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씨가 가장 분노하는 이 공분 포인트가 뭐냐면 교수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친정에 와가지고. 참 이상한 게 어. 친정에 가게 되면 뭔가 누우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에이, 뭐, 그거는 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딸들이 누워져요. 어. 자기 뭐 집이라 생각이 드니까 자동으로. 그냥 누워져요. 바닥 딱 누워지는데 이건 좀 너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음식을 지금 해가려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근데 친정에 가자마자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 좀 재울게요 하다가 갑자기 음식 다 하면 그 뒤에 나오면 음식 끝나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좀 깜빡 잠들었네요라고 얄밉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러면 아이는 그러면 좀 그 제부라 하나요? 그 남편이 좀 봐주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은 또 이렇게 또 TV만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니까 결국은 신우하고 신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우 저 남자들 아우 꼴보기 싫어 진짜. 저 모습 어. 저도 저러긴 하는데 저래서 안 됩니다. 누가 저기 죄송합니다. 저 두 명 중에 어떤 스타일? 저래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고 한데요. 부끄럽습니다. 일단 저러지 않겠습니다. 예, 아이고 대부분 요즘 남자분들은 많이들 도와주세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TV만 보고 있으니까 많이들 도와주세요.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도와주신다고 많이들. 도와줘야 됩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만 그러신 것 같아요. 안 가요. 차라리 안 가. 전 안 갑니다 이번에. 어디를 안 가요? 명절 때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렇잖아요, 양 변호사님. 많이 예, 도와줍니다. 많이. 네, 저도 가면은 저는 설거지 담당. 전 뭐 이렇게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자, 아무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네 집 음식을 하는데 TV만 보고 있고 방에 들어가서 어머 깜빡 잠들었네 하고 음식 다 되면 그것만 받아서 쏙 간다? 좀 얄밉다 이거는. 근데 음식을 받아가는 것도 그러면 하다못해 그냥 그 자기 친정에서 해준 음식 남는 거 그냥 싸가기라도 하면 주는 대로 받아가기만 하면 조금 덜 미울 텐데 주문을 한답니다. 그 전날 오기 전에 문자로 이번에 고추장 해야 되니까 고추 실한 거 싸가고 육전도 가져가야 되니까 육전도 좀 넉넉히 붙여놔라라고 주문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요즘에 물가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명절 음식 때마다 이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재료비가 2배로 나오는데 그건 또 전혀 낼 생각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이 정도 상황이 되면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 지금 와서 그냥 들어 눕는 이 신우에게는 친정 엄마겠죠. 친정 엄마가 야야야 너 올케 언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빨리 와서 이러든지 정말 딸이 정말 너무 안쓰러워서 들어가서 자고 있으면은 그 사위한테 어이 박서방 너 누워 있지 말고 와서 빨리 뭐라도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서방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르는데 박서방. 나도 모르게 박서방이 튀어나왔네. 하필이면 이거 고의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부러 박서방.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며느리가 보이죠. 그 얼굴에 힘듦이라든지 이런 게 힘든 것보다 더 슬픈 게 뭐냐면 형평성이 깨졌을 때거든요. 이 일을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만이 보이니까 시어머니 태도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애가 있는데 돌도 안 지나는 애를 엄마가 봐야지 누가 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그 사위죠. 사위는 좀 더 불편하니까 과일을 좀 깎아줘라 사위. 박서방 과일 좀 깎아줘라.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더 우리 집은 사연자분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양 변호사님. 이 씨의 남편, 그러니까 이 신우이의 오빠이자 나의 남편인 거고 남의 편. 남의 편인 거고 시어머니의 아들. 그렇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시어머니가 아들이 부엌 들어온 걸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남편도 엄마가 싫어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부엌에 가면 엄마가 싫어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여성분들이 착한 아들을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될 상대방으로 꼭 꼽는다고 하거든요. 엄마한테만 착한 아들을. 이건 남편이 좀 역할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 좀 미운 털도 박해야도 이럴 때는 아내편도 들어줘야죠. 자, 교수님은 이 명절 음식 준비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 지론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트 가서 이렇게 그냥 사서 해결하십니까? 옛날에는 뭐 저희가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키워드가 2개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역할 분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집사람한테 음식 솜씨로 도전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할 분담이 뭐냐면 주로
설거지. 아,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이제 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보고 좀 잘못했다고 얘기도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집 같은 경우는 며느리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매를 벌고 있네요. 자, 이게 좀, 이게 좀 저도 화가 나는데. 자, 이런 집안이 보통 보면은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보통 이게 이혼 얘기가 나올 정도면 단순히 이거 하나에 한다고 해서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말 답답한 일이 또 있는데요. 이 씨가 이제 시가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친정에 드디어 가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이제 시누이 올 때 됐는데 밥 한 끼는 같이 먹고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시누이가 시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며느리인 이 씨를 붙들어 둔다고 합니다. 난감해진 이 씨가 남편에게 얘기를 해봐도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동생 온다니까 얼굴만 보고 가자 하면서 친정에 가는 시간을 자꾸 미룬다고 하는데요. 시누이까지 합세해서 언니 그래도 얼굴은 보고 가야죠. 좀 있으면 도착해요. 라는 얄미운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음식도 가져가고 언니 내 얼굴은 보고 가야지. 좀만 더 있어. 난 빨리 친정 가고 싶은데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럴 때는 박 변호사님, 예. 박서방, 예? 진짜 남편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편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집하고도 비슷해요. 저희 여동생이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맞다. 여동생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건 반영을 좋아하고 여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만약 여동생이 보고 가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간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이렇게 친정으로 가고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남편 역할은 지금 너무 1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딱 2번만 좀 잘해주면 안 되겠냐.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1년에 딱 2번 명절 때만 내가 원하는 데 좀 해주고 나머지는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이 씨한테 더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씨도 본인도 그 자녀잖아요. 딴 데 그쪽 집에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 양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양 변호사님의 상황. 저는 초기에는 어른들 많이 계시고 올 때 명절에 많이들 모이셨을 때는 저희 아내가 희생을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어떻게든지 제가 조금 다소 부모님께 서운함을 드리더라도 좀 그런 일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좀 서운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이혼 사유까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게 쌓이고 전혀 그 말을 안 들어주게 될 경우에는요. 이러다가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봐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이 관련 사연에 달린 댓글을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 목, 그러니까 이 씨의 몫이죠. 이 씨 역시도 며느리 당신도 당신네 친정에서 해서 간다고 해라. 명절 당일날 그냥 일찍 가서 차례 지내라. 이런 조언도 있었고. 왜 남의 조상 음식까지 본인이 해서 날르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자, 이거는 좀 이분의 개인적인 사연이던데. 자, 전 다 붙였더니 새 재료가 나오길래 이게 뭐예요 했더니 큰 신우네 차례상이래요. 나 원참 지신애 보고 있어? 지신가 봐요. 이 집안 이 시댁 이 성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하시는 거죠, 그분도. 근데 딴 거 없습니다. 좀 늦었지만 성균관에서 음식 그렇게 간소하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 시책에 따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우리가 잘 못 먹었을 때 음식을 갖다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식 마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런 사항이 계속 보도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젊은 층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부정적 영향을 갖다가 끼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며느리 같은 경우에 그쪽 집에도 가서 엄마 아버지 보고 싶을 테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그 어른들이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오랫동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차례상 그건 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명절 때 친정에서 음식하는 시누이, 친정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음식을 가져가는 시누이,
며느리는 뒷전인 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 참 다 같은 어느 집안에서는 간 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친정이 있으면 여기도 친정이 있고 이 집이 시가가 있으면 여기도 시가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는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크게 욕심 부리시는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번 가지고 저걸 가지고 이혼 사유로까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 상황이 쌓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로부터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건 아니지만 명백하게 법전에 이혼 사유로 써있는 건 아니지만 저게 쌓이면 결국 파탄을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저 박서방님은 뭐 하실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제일 중요해요. 저런 상황에서 남편이 항상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남편이 그 편을 못 들고 있죠.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는 청하에서도 보고 계실 텐데. 예, 좀 다 보고 있어요. 좀 거짓말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저런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저 대구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 명절 동안 아내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항상 응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교수님이 뭐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예, 지금 이제 저기서 불만을 얘기했었던 저 며느리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 시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년 지나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거기에 와서 그 제사를 지내겠다고 준비를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또 그 상대에 대해서 그 며느리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실 그럴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성균관이 발표한 그 표준안 그 CG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일단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제사 음식은 예가 아니다. 이게 말이죠. 퇴계 이황 선생의 유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밥상 그 차례상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CG. 이렇게 단촐하게 하라는 겁니다. 예. 박서방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도 만들겠습니다. 정말요? 이 정도면요. 예. 예, 아무튼 많이들 참고하시고 예, 좀 이번 명절,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달라졌다. 이런 얘기가 전국 곳곳에서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